안녕하세요, 공병호입니다. 오늘은 좋은 웹사이트의 요건 8가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그 8가지는 뭐냐면 쓸모있는 가치를 제공하는 웹사이트 유용성, 그리고 지속적인 업데이트가 이루어지는 양질의 콘텐츠, 사용자 경험과 사용자 인터페이스가 담긴 사용자 편의성, 기술과 보안 서비스가 있는 사이트의 신뢰성, 시각적 아름다움과 브랜드 이미지가 담긴 브랜드 디자인, 재방문을 유도하는 흥미와 재미, 상호 호의적 관계가 있는 사용자 참여 유도, 그리고 개별 고객의 취향과 필요에 맞춘 개인화 서비스, 이 8가지 조건을 저는 추려 보았습니다. 그리고 이 8가지 조건에 맞게 이 웹사이트들이 그 유용성들 또는 이러한 양질의 콘텐츠, 편의성, 신뢰성, 디자인, 재미, 참여, 개인화 서비스, 이런 것들이 웹사이트에서 어떻게 그 좋은 웹사이트를 위한 요인으로서, 요건으로서 역할을 하는지, 이런 점들에 대해서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첫 번째, 쓸모있는 가치를 제공하는 웹사이트의 유용성, 이것이 첫 번째 요건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웹사이트는 사용자에게 쓸모있는 가치를 제공해야만 합니다. 은행 웹사이트는 사용자에게 금융거래를, 철도청과 터미널 웹사이트는 교통수단 예매를, 그리고 정부부처 웹사이트는 정책을 알리고 국민과 소통을 하는 유용성을 제공해야 합니다. 이것이 웹사이트를 운영하는 주체들의 본질적인 정체성이기도 하고, 그들이 고객에게 해줘야 되는 아주 기본적이고 필수적인 그런 가치이기도 하죠. 따라서 우리는 웹사이트를 기획할 때 이러한 편의성, 그 웹사이트를 운영하는 주체가 고객에게 또는 사용자에게 제공하려고 하는 가장 기본적인 가치, 쓸모있는 가치를 어떻게 더 편리하게 제공하는지가 가장 중요하게 보아야 할 것입니다. KB국민은행 개인 인터넷 뱅킹은 사실 2019년도 어워드 상을 받았는데 그 첫 번째 상을 받은, 최고상을 받은 웹사이트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그 국민은행 사이트에서 우리가 항상 느끼는 불편은 뭐냐 하면, 은행 사이트가 너무 복잡하다는 사실이에요. 물론 기능에서는 뭐 이렇게 보안 기능이나 이런 것들은 어디나 다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기 때문에 뛰어나다는 걸 알 수 있는데, 웹사이트가 너무 무슨 메뉴가 어디 있는지 모를 정도로 아주 상당히 복잡하고, 그리고 산만하게 되어 있는 것이, 그런 경험을 많이 해보셨을 거예요. 그리고 웹사이트가 접속이 안 돼서 잘 뜨지 않거나 뭐 이런 것들이 되게 많은데, 사실 KB국민은행 개인 홈페이지를 가보면 오른쪽에 그림에서 보다시피 가장 단촐하고 가장 직관적이고 가장 눈에 잘 들어오게 인터페이스가 정리된 느낌이 확 드실 겁니다. 우리가 은행 거래를 할 때는 다들 긴장하고 하고, 그리고 또 위험성에 대해서는 조심조심 하면서 사용하는 분위기라서 좀 더 편안하게 해주면서도 우리에게 정확하게 전달해주고 가장 많이 쓰는 기능을 중심으로 배치하는 그런 웹사이트, 그러니까 그런 유용성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 두 번째로 꼽은 것이 지속적인 업데이트가 이루어지는 양질의 콘텐츠를 들 수가 있습니다. 콘텐츠는 사용자들한테 어떤 실용적 정보나 흥미로움과 재미를 느끼게 하는 콘텐츠가 지속적으로 업데이트 되어야만 합니다. 이것은 웹에서의 되게 기본적이고 되게 필수적인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페이스북이든 유튜브든 인스타그램이든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그 PR과 홍보를 위해서 활용하고 있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지속적으로 새로운 콘텐츠가 업데이트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 업데이트가 되지 않으면 사람들은 여기는 더 이상 새로운 정보가 없겠구나, 새로운 콘텐츠가 없겠구나, 그리고 떠나간다는 거죠. 자, 오른쪽에 제가 꼽은 것은 한국관광공사에서 운영하는 대한민국 구석구석이라는 곳입니다.
상당히 많은 이곳에 들어가면은 대한민국 구석구석에 이런 관광 정보들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재밌게 설명을 좀 하고 있고요. 근데 이런 것들이 이제 사실 어떻게 보면은 이 관광 정보라는 것은 이미 다 있는 정보거든요. 그러더라도 있는 정보를 좀 더 재미있게 또는 새로운 트렌드에 맞게 계속 가공하면서 이걸 제공할 때 사람들은 여기를 더 찾게 된다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시대가 좀 시대적인 상황이 계속 변하잖아요. 그래서 변화된 거에 맞춰서 컨텐츠도 또 달리 변화해야 된다는 거죠. 여기 보시면은 이제 비대면에 맞는 관광지 백선 뭐 이런 식으로 새로운 콘텐츠, 상황에 맞는 새로운 콘텐츠를 만들어서 제공하는 것, 뭐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걸 통해서 사람들은 지금 여행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지금 이 상황에서 여행을 어디 갈 만한 데 없을까? 다 그런 고민일 거예요. 그래서 그거에 맞춰서 이제 새롭게 업데이트된 아마 그런 것들이 굉장히 제일 잘 돼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같은 경우는 첫 부분에 첫 페이지부터 프론트 페이지에서부터 딱 검색을 하는 거를 전면에 내세우면서 여기서 이제 내 주변도 찾고 어디를 가고 싶은 데를 입력하고 이런 식으로 좀 했죠. 그리고 딱 봐도 이 메뉴에 탁 눈이 가게 돼 있네요. 그 다음에 추천 코스 뭐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세 번째로 요건으로 꼽은 사용자 편의성, 이거 사용자 경험과 사용자 인터페이스가 담겨 있는 사용자 편의성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는 이제 학생분들은 잘 모르시겠지만 보통 이제 졸업한 사람들 또 사회생활을 하는 사람들은 사실 보험을 많이 들게 되어 있어요. 여러 가지로 주변에서 이제 보험을 영업하는 분들도 많을 뿐더러 우리가 이제 보험을 적절하게 들어놔야 우리가 이제 위험에 대해서 대비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근데 이제 보험회사에서는 사실은 이제 여러 가지 서비스를 해줘야 이 보험을 계속 할 수 있겠죠. 어떤 것들은 뭐 10년, 20년, 30년 들어둬야 되는 보험도 있겠지만 단기적으로 뭐 자동차 보험 이런 것들은 단기에 끝나기도 하고 막 그러니까 재가입 이런 게 되게 중요하잖아요. 이제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들어오면은 여러 가지 이제 직관적으로 볼 수 있는, 보통 이제 보험 청구하거나 어떤 내용을 확인하거나 대출을 할 수 있거나 이런 것들이 가장 보험 사용자들이 가장 중요하게 보고 싶은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이렇게 이제 사용자한테 딱 편하게 해놓고, 그러면서도 이제 이 삼성화재에서 하는 것들, 삼성화재가 오랫동안 활동한 것도 있었지만 이러한 이러한 사람들한테 사용자들한테 사용자 경험 또는 사용자 인터페이스에 맞게 단촐하게 제공하고 있어서 어워드 상을, 그러니까 이 상을 수상을 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소개를 좀 해봤습니다. 또한 중요한 것 중에 웹사이트에서 되게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기술과 보안 서비스인 것 같아요. 자, 기술과 보안 서비스라고 하는 것은 매우 기술적인 요소이기도 합니다. 시스템의 안정성과 보안들 이런 부분들인데, 우리가 이제 어떤 웹사이트를 들어갔는데 그 웹사이트가 뜨지 않아요. 자, 유독 그 웹사이트가 뜨지 않습니다. 그러면 그 사용자가 다시 그 웹사이트에 방문할까요? 절대 방문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잘 뜨는 곳도 많은데 굳이 뭐 이렇게 이 로딩도 안 되는 곳에 그런 웹사이트에 가서 뭘 하겠어요, 그쵸? 그리고 그렇게 로딩도 잘 안 되는 곳들을 딱 보면은 여기는 무슨 해킹 당할 수도 있겠구나, 또는 해킹 당한 그 위험성에 대해서 사람들은 이걸 신뢰하지 않죠. 더더군다나 쇼핑을 한다거나 이런 곳일 때, 쇼핑을 한다는 것은 사실 내가 신용 정보를 그걸로 제공하는 거잖아요. 그랬을 때 돈 거래가 뭐 어떤 것들은 몇천 원짜리도 있겠지만 어떤 건 몇만 원, 어떤 건 몇십만 원, 몇백만 원까지 막 올라갈 수 있는데, 이 로딩도 제대로 안 되는 곳에서, 그리고 또 이상한 어떤 스팸 팝업도 막 뜨고, 근데 그런 것들이 사실 이제 웹사이트를 운영하는 입장에서는 그걸 위해서 되게 여러 가지 솔루션을 사용을 해요. 보안 솔루션도 사용하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것들을 이제 해킹을 막는 외부적인 해킹이 사실 되게 많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걸 막기 위한 다양한 장치들도 많이
그렇게 하죠. 근데 그런 부분들이 이제 이루어져야 하는 것들, 그런 것들이 어떤 기술적 보안 서비스라고 이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닥터 마틴 브랜드 쇼핑몰 같은 경우는 이제 여러 가지 이런, 여기 같은 경우는 제가 이 웹사이트들은 다시 따로 모아서 한번 이렇게 다음 시간에 다시 이렇게 찬찬히 보는 그런 시간을 가질 거고, 제가 여기서 미리 설명을 좀 해드리는 거예요. 자, 여기는 이제 쇼핑몰도 운영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되게 빠르고 빨리 떠요. 빨리 뜨고, 그 다음에 그러면서도 동영상, 매거진 이런 볼거리들을 상당히 풍부하게 해놨고, 개인화 서비스도 마련을 해놨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여기 이제 그 사이트 설명들을 보니까 여기서 이제 그 그러니까 새롭게 이게 이제 그 웹사이트 개편을 하면서 CMS, 컨텐츠 관리 시스템을 상당히 보완했다라고 그런 설명이 보이더라고요. 그러면 좋은 웹사이트의 조건 중에 브랜드 디자인에 관한 부분을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한동안은 웹사이트를 너무 디자인적으로만 강조하는 바람에 아주 낭패를 본 적이 많아요. 지금은 웹사이트가 디자인이 훌륭하다고만 오진 않죠. 자, 그렇지만 디자인이 떨어지는데 사람들이 좋아하진 않거든요. 특히나 그래서 웹사이트에 대해서 그 브랜드 이미지에 잘 맞는 디자인을 구현하는 것, 이런 것이 디자인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죠. 무조건 세련되고 멋있고 화려한 디자인이 좋은 게 아니라 그 브랜드를 더 좋게 보여주는 이제 그러한 디자인이 좋은 디자인이라고 얘기를 하죠. 여기서 이제 그 위시 트렌드 같은 경우는 이제 화장품이라든가 이런 거를 이런 글로벌하게 이제 판매하고 뭐 쇼핑도 하고 뭐 이런 식으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전 세계인이 누가 봐도 좀 이렇게 할 수 있게. 그래서 오른쪽에 이 웹사이트 디자인을 보면은 오히려 한국적 분위기에서는 좀 낯설게 보이는 측면도 있을 거예요. 그렇죠? 근데 이게 그러면 전 세계 글로벌 문화에서도 그냥 보편적으로 누구나 다 편하게 느낄 수 있는 디자인을 찾는 것, 그런 게 되게 중요하겠죠. 이제 그런 부분에서 좀 디자인적으로 어떤 되게 세련되고, 그리고 단촐하고, 직관적이고, 뭐 이런 부분으로 했죠. 그래서 이제 딱 보면 뭔지 알게. 그래서 화려한 디자인이 좋은 게 아니라 딱 보고 이건 이거네. 여기 보시다시피 우리가 이런 그 화장품 이런 거에 관심이 많은 분이 아니어도 딱 봐도 베스트셀러 이거고 이런 게 있구나. 그래서 이건 뭔지 알겠죠. 여기도 요 전선 같은 것도 이렇게 사람 뭐 이런 것도 다 디자인이죠. 그러면서도 메뉴도 굉장히 단순하죠. 이것이 글로벌하게 활동하는 곳에서는 이렇게 단순하면서도 세련된 그런 것들을 많이 이제 한다라는 그런 것들을 좀 알아두실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자, 흥미와 재미. 지금 웹사이트에서는 사실 디자인이 뛰어난 거, 그것보다는 오히려 이제 최근 추세는 오히려 재미있는 거, 흥미로운 거. 그러니까 재미있는 게 무슨 엄청 뭐 경박하게 재미있고 이런 게 아니라 그냥 재미있는 거, 흥미롭는 거, 이런 것들에 많이들 이제 치중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위해서 많이 쓰는 것들이 이제 카드뉴스나 인포그래픽이나 웹툰 이런 것들이죠. 카드뉴스, 인포그래픽, 웹툰은 굉장히 무난한 재미있는 컨텐츠죠. 이거는 벌써 이제 카드뉴스가 유행한 지가 지금 한 7, 8년 된 것 같은데, 여전히 카드뉴스는 어떤 정보와 지식을 전달하기 위해서 되게 단순하고 괜찮은 방법으로 자리 잡고 있어요. 또한 인포그래픽도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복잡하고 유용하긴 한데 굉장히 복잡한 그런 내용들은 인포그래픽 밖에는 전달할 수 있는 방법이 별로 없어요. 구구절절히 텍스트로 설명해봤자 소용이 없죠. 그리고 웹툰, 만화는 참 남녀노소 누구나 좋아하는 미디어로 자리를 잡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웹사이트에서 이제 다양하게 서비스하는 것들, 여기 이제 그 과학문화 포털 사이언툴, 여기 같은 경우는 과학에 관련돼서 굉장히 재밌는 내용들이 많거든요. 근데 여기는 사람들이 자주 와야 되겠죠. 누가 알고 오겠어요. 과학 좋아하는 사람들은 굉장히 좋아해요. 그래서 나름대로 가면 볼만한 컨텐츠, 언제 가서 봐도 뭐 흥미롭게 볼 수 있는 그런 컨텐츠들을 갖춰놓는 방식으로 웹사이트를 운영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요즘에는 이제 저는 이제 공공기관, 그 다음에 정부 부처 웹사이트들을 이제 운영하는 그런
걸 많이 했었거든요. 제가 이제 PR 회사에서 이제 활동을 많이 하면서 이제 그런 정부 부처 웹사이트 이런 곳을 많이 운영을 했고, 블로그나 이런 것도 많이 운영을 해봤는데, 요즘은 정부 부처 같은 경우도 정말 막 예전에는 정부 부처 웹사이트 들어가면 정말 볼 게 없고 따분하고 뭐 그랬잖아요. 근데 우리가 정부 부처 웹사이트를 왜 들어갈까요? 대개의 경우는 정부 정책을 좀 볼 필요가 있거나, 아니면 정부 정책을 좀 자세히 알고 싶을 때, 뭐 그런 것들 때문에 이제 들어가죠. 근데 그것들도 이제 재미있는 컨텐츠를 제공하지 않으면 사람들은 좋아하지 않아요. 예를 들어서 이제 고등학교 교육과정 개편에 대해서 들어갔어요. 물론 거기 들어가 보면 거기에 차근차근 여러 가지 중요한 자료들이 올라 있지만, 보통 그 옆에 그러한 것들을 좀 쉽게 설명하기 위해서 정부 부처에서 카드뉴스를, 정책 변화를 카드뉴스로 설명한다거나 인포그래픽으로 설명한다거나 웹툰, 이런 것들이 늘 제공하는 방식이 됐죠. 과거처럼 정부 부처는 국민에게 군림한다, 이런 지금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으면 안 되죠. 가지고 있으면 큰일 나죠. 지금은 이제 그들이 어떤 국민에게 봉사한다라는 관점이 이제 많이 강조되는 시대가 온 것 같아요. 그래서 사용자들도, 그리고 국민들도 그들을 이렇게 막 우리를 압제하는 존재들이 이렇게 보지는 않고, 우리 정부 뭐 이런 식으로 좀 더 친밀감 있게 대하려고 하는 자세가 많아졌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많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그래서 이제 과학문화 포털 같은 경우도 이제 이쪽 공공기관 쪽에서 공공기관 쪽에서 공기업에서 운영을 하는 것 같은데, 여기 같은 경우도 굉장히 이제 자체적으로 이런 걸 하는 것이 이제 일이라서,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회 같은 경우는 이제 과학기술 쪽이 워낙 우리 사회의 중요한 어떤 버팀목 또는 이제 미래 발전 동력이 되고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어려서부터 또는 남녀노소가 이 과학에 좀 더 관심을 갖고 할 수 있게끔 하는 것이 이 사이트에 되게 중요한 적이고, 이러한 어려운, 지금 과학기술 쪽은 되게 어려워요. 어려운데 이것을 어떻게 하면 쉽게 전달할까, 어떻게 하면 재밌게 된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노하우가 쌓인 곳이 바로 사이언스 올이라고 생각이 들어서 여기에 한번 보여드려 봤습니다. 또 하나가 중요한 것은 뭐냐면 사용자 참여 유도에 관한 부분입니다. 사용자 참여 유도에 관한 부분인데, 여기서는 이제 상호 왜 사용자를 참여를 많이 시키려고 할까요? 왜 웹사이트들은 이벤트를 하려고 하고, 왜 웹사이트들은 무엇인가 조금이라도 관여하게 할까요? 그것은 사용자가 참여함으로써 서로 호혜적인 관계를 맺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상호 호혜적인 관계라는 것은 서로 도움을 주고받는, 서로 좋아하는 관계, 이걸 상호 호혜적 관계라고 그러고, 많은 PR과 또 광고가 원하는 것은 바로 이 상호 호혜적 관계입니다. 그래서 웹사이트는 이 상호 호혜적 관계, 즉 PR을 위해서 되게 PR 활동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사이트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카드의 라이프 머스트 해브, 이 사이트에서는 사실 하나카드는 이제 금융권 회사잖아요. 이제 오늘 하나은행의 어떤 계열사로 시작해서 지금 독자적인 회사로 이제 자리를 잡았는데, 여기서는 이제 물론 기본적으로는 이 카드를 홍보하고 광고하는 게 메인 목표이지만, 여기서 이제 내건 것처럼 좀 이렇게 생활 밀접한 그런 콘텐츠를 제공하면서 이제 그런 걸 통해서 자신들의 어떤 브랜드를 전달하고, 자신들의 어떤 하려고 하는 서비스나 상품들을 소개하고, 뭐 이런 방식으로 하고 있는 거지 않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 이제 되게 여러 가지 이제 놀이라든가 여행, 보험, 쇼핑, 막 이런 것들에 대한 정보를 굉장히 재밌게 많이 하고, 근데 그것보다는 컨텐츠를 제공하는 것보다는 사람들이 참여하게끔 하는 여러 가지 것들, 그런 것들을 만드는 게 되게 중요한 작업이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벤트를 되게 많이 해요. 그러니까 이벤트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사용자들은 이벤트를 정말 좋아해요. 여러분들이 이벤트 같은 거 좋아하시든 안 좋아하시든 상관없이 우리나라 사용자들은 이벤트를 매우 좋아합니다. 그래서 사용자와 좀 더 친밀한 관계를 맺기 위한 굉장히 좋은 관계, 그런 것들이 이벤트예요. 그래서 이벤트를 하면 갑자기 엄청난 사용자들이 와서 이벤트에 참여하죠. 근데 다시 오진 않지만, 근데 그 중에서 남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게라도 오게 하는 거, 그런 것들이 이런 웹사이트를 기획하고 개발하는 데서 되게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에, 예전에는 뭐 10년 20년만 하더라도 이런 이벤트라든가 이런 것들이 이 웹사이트에서 그냥 이렇게 관리될 수, 그러니까 이렇게 이렇게 효율적으로 관리될 수 있게끔 되어 있지 않았는데, 최근 한 10년 전후서부터는 웹사이트 자체도 관리할 수 있는 툴들이 자꾸 이제 그 저기가 돼 있어요. 그러니까는 이 웹사이트를 운영하는 사람들은 따로 그 페이지가 있거든요. 그 페이지에서 간단한 조작만으로도 이런 웹사이트의 이벤트들을 여기다 올려놓고 막 이런 식으로, 여기도 보시면은 이런 이벤트들이 여러 개가 있죠. 이런 것들도 다 관리자 페이지에서 이걸 올려놓는 방식이에요. 그래서 웹사이트가 처음부터 이런 어떤 사용자 참여라고 하는 것을 굉장히 비중 있게 두고 처음부터 기획되고 설계돼서 개발돼서 서비스 된다, 이런 측면을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개인화 서비스에 대해서 또 마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 우리가 이제 사실 그 사용자들마다 자기 취향은 굉장히 많이 다르거든요. 그래서 이 개인화 서비스가 웹사이트에서 개인화 서비스를 다 하진 않아요. 모든 웹사이트가 개인화 서비스를 아주 공들여서 기획하진 않아요. 근데 하지만 어떤 사이트에서는 어떤 종류의 사이트들에서는 개인화 서비스를 매우 중요시 여겨요. 예를 들어 금융 사이트, 뭐 은행 사이트, 이런 곳은 들어가면은 개인화 서비스가 더 중요하죠. 전체 서비스보다는 개인한테 맞춤하는 게 되게 중요하겠죠. 근데 그런 곳 말고도 이렇게 어떤 참고서 사이트라든가 이런 곳에서는 되게 개인화 서비스를 중요시 여기더라고요. 왜냐하면 여기 이제 그 비상 같은 경우는 이제 지금 최근 들어서는 국내에서 최고로 큰 어떤 그 참고서 출판사로서 자리를 잡은 것 같아요. 근데 그러다 보면 이 안에서 초등교재, 중등교재, 고등교재 이렇게 돼 있는데, 사용자들한테 나는 초등학생인데 고등학교 교재에 대한 뭐 이렇게 설명이나 광고가 왜 필요하겠어요? 그쵸? 근데 그러니까 다양한 자기인신의 어떤 중등학생이든 고등학생이든 이런 학생들이 들어와서 자기에게 맞는, 그리고 자기한테 맞는 어떤 뭐 여기 보시면 출석 체크도 있죠. 이런 식으로 그 사람한테 맞는 어떤 학습 서비스를 계속 제공해 줌으로써 어떤 자신들의 브랜드 가치, 그다음 자신들의 상품과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어떤 홍보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한다라고 하는 측면을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안에 보시면 알겠지만 막 이런 것들도 있죠. 막 여기 보시면은 막 정답, 뭐 정오표, 막 이런 엄청 이런 것도 많고, 그 안에 들어가면은 문제를 푸는 방식도 있고 막 그런 경우도 되게 많아요. 그 다음에 여기는 뭐 학원 선생님들, 학교 뭐 이런 학원 선생님들 이런 분들을 위한 특별한 서비스, 이런 것들도 여기가 제공되고 있는 거를 보면 알 수 있겠죠. 그 다음에 뭐 이벤트 물론 하고 있고, 그 다음에 교재에 대한 거, 그 다음에 교육과정 개편, 이것도 되게 복잡하고 좀 어렵거든요. 이런 것들도 좀 나름대로 잘 정리해서 서비스하는 뭐 그런 것들이 여기가 있을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이제 그 마무리하는 얘기를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좋은 웹사이트의 조건 8가지를 좀 살펴보았는데, 이런 것들이 모두 8가지 요건을 제가 설명드렸죠. 웹사이트 유용성, 그러니까 쓸모 있는 가치를 제공하는, 그 다음에 지속적인 업데이트가 이루어지는 양질의 콘텐츠, 사용자 경험과 사용자 인터페이스에 기반한 사용자 편의성, 기술과 보안 서비스가 있는 신뢰성, 시각적 아름다움과 브랜드 이미지가 담긴 브랜드 디자인, 그 다음에 재방문을 유도하는 흥미와 재미, 그 다음에 상호 호의적 관계를 위한 참여 유도, 그 다음에 개별 고객의 취향과 필요에 맞춘 개인화 서비스, 이러한 것들이 사실 좋은 웹사이트들이 대부분 가지고 있는 공통적인 것들로서 제가 정리한 것도 있지만 많은 전문 실무자들이 이야기하는 내용들을 참고를 해서 제가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우리가 웹사이트를 기획할 때 이 점들을 항상 기억을 해 두시면서 우리가 이것을 위해서 더 노력을 해야 되겠죠. 그리고 또 어떤 웹사이트들은 브랜드 디자인을 더 강조를 한다거나, 또는 어떤 웹사이트들은 사용자 편의성 쪽에 약간 방점을 둔다거나, 웹사이트의 종류에 따라서 방점을 두는 대목들이 좀 달라진다. 하지만 요 8가지 정도는 어느 웹사이트든 간에 적용은 다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 중요도의 비중에서의 차이가 좀 있다는 점들, 이런 점들을 좀 이해하시면서
웹사이트의 8가지 조건에 대해서 기억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는 이 8가지의 대표적인 웹사이트들을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 내용을 통해서 다시 만나도록 하고요. 여기까지 쉽지 않은 내용 열심히 따라와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